오늘만 우리가 여기 뭐 특별히 알았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박영선 장관 아들 있잖아요. 예. 98년생. 예. 이중 국적이잖아요. 미 합중국 국적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 그게 이제 거론이 안 되고 문제 제기가 안 된 사안인데,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이제 남성 포함해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면 이제 병역 준비역, 옛날엔 제1 국민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병역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관리 대상자로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로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복수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택을 안 한 거죠. 지금 원래는 저 1998년생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국적을 선택을 했어야 하거든요. 미합중국 국적이든 대한민국 국적이든. 그런데 지금 2019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연히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국적법에는 그렇게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뭐 죄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엄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아마 다 하죠. 근데 또 지금 의혹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 선택 명령을 발하거든요. 너 1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아들이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적 선택 명령을 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직무유기네. 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라서 혜택은 놔주는 거죠. 미국 들어갈 때는 또 미국 국적자니까 자유롭고, 대한민국 들어올 때는 또 대한민국 국적 갖고 또 자유롭게 들어오고. 이게 병역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병역법 위반은 아니고, 그런 이제 근데 어차피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 위반이죠. 근데 병역법에는 일단 처벌 규정도 있을 건데 그럼. 근데 병역법에서 그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병역법에는 이제 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병역을 회피하거나 한다거나 하는 건 있죠. 그러나 아무튼 아직까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병역을 임무를 도래한 날이 돌아왔는데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병역 준비역 그러니까 기피가 되면은 이중 국적이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기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제 이중 국적자이고 아직까지는 병역의 소집에 응할 어떤 의무가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소집 통지가 안 돼. 그렇죠. 예. 안 나면은 그렇죠. 이중 국적으로 그쪽에 가 있어서 안 하면은 병역 기피자.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그거는 또 될 수는 있는 거죠.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황하게 이중 국적자로서 당연히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어떤 국민의 제도를 악용한 거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악용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 청문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저거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 22세까지 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냥 대한민국 국적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 제2의 유승준 꼴 나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많고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장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보기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한국당에서도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아마 소위 말하는 구간 대작의 자녀 중에 이중 국적자가 많잖아요. 박지원 씨의 이중 국적
본인도 이중 국적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인 경우에 자녀가 그러니까 자식 남자 네. 그 아들이 있는 경우에 이중 국적자가 제법 있는데 이렇게 국적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 영주권 보유한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나쁜 짓은 다 해놓고는 말이에요. 여차하면은 공사나 되거나 하면 우리는 저 튀겠다 하는 이런 자들 많습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는 2005년도에 홍준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병역법 네. 개정할 때 그 저기 뭐야 원정 출산 네. 원정 출산한 사람에 대해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그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제 그러니까 이행해야 이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할때 요 그 아까 국적 선택 제도가 이제 더 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악용한 거죠 지금. 예,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국적 선택을 이미 2016년에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 제도를 악용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반칙 특권이죠. 예, 일반 국민들은 할 수도 없는 일반 국민한테는 무조건 때가 되면 딱 그렇죠. 딱딱하는 네, 거죠. 통지 써오고 네. 이문화 근데 하라고.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좀 냄새가 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진상 규명이 필요하죠. 최고죠. 청문회 네. 해야 됩니다. 청문회.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청문회까지 하라고 요구를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네. 한국당이나 뭐 어디서 이제 해야 될 건데. 예, 아무튼 자유한국당은요 뭐 하는 게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청문회 요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중 국적 그런 문제만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청문회에서 제대로 좀 이거 확실히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예, 국회의원들이 참 자기들은 가재는 뭐 개편이라고 말이지. 아마- 근데 자기들 다 눈 감아주고 하는 게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뭐 한국당 쪽에도 혹시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각이면서 뭐 가재는 개편. 뭐 수거이 검정나무래나. 그러니까 이거 박영선 요 아들 케이스는 여야 뭐 우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정의와 불의 그리고 저 법과 편법의 어떤 문제거든요. 이거 반드시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혹시 이 방송 뭐 박영선 장관이 보지는 않겠지만 볼 수도 있겠죠. 볼 수 있겠나? 박영선 아무튼 이름이 돼서 투표로 나가는데. 박영선 장관 아들은 빨리 하루라도 미국 국적이든 대한민국 국적이든 빨리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빨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켜야죠. 안 하면 이거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을 포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부모가 장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거. 그러니까 하면 지금까지 안 질질 되죠. 끄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한 안 거죠. 되죠, 그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아마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포기하면 원래 2016년에 해야 되는데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좀 예. 그게 그런 어려우니까. 자들은요 다 정치인 내놓고 가요 집으로 가지 왜 그걸 남아서 자꾸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질 끈 거죠. 선택 안 하고. 예.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장관 자격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래야 돼. 그렇지. 그럼 뭐 알겠겠어. 그래 해왔었어요 더 이상 여태까지. 당연히. 아니, 오빠 근데- 오빠 정권 때는 그래 해왔어요. 사유지.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봐라. 대면 그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못하지. 그 박주신이가 네. 죽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자기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 죽었는데 쪽팔려서 말하는 거 아닌지 왜 안 죽어서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죽은 것 같아 아무 생각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지금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연구라 그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밝혀내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제 생각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 언제부터 했냐면은 작년에 마지막 날 있잖아요. 2018년도 저기서
종칠 때 그때 생각하는 게 그애가 죽었나? 왜 안 오지?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지 스스로 나타날 건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봐요. 짜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뭘 죽어. 아이고. 죽지 않고 야 사람이 그렇게 안 나타납니까? 자기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빨리 걔네들이 체면이 어디서 빨갱이들이. 죽은 척하는 아, 거지. 다 짜고 그렇게 하는 죽은 거지.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죽은 척 하든지 죽지 않아 죽었든지 하고 그렇잖아요. 유명원이 뭐 어쩌고 하는 얘기처럼. 네, 아니요.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요, 네. 변호사님. 박주신이가요, 3년 거의 4년 가까이를 지금 안 하는데 법무부에서 못 찾고 뭐 다 못 찾는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서울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인터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왜 못 찾습니까 이게? 저희 이 평범한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인터폴 많이 떠들대요. 근데 이제 인터폴은 뭐 범죄자가 아무 아니기 데나 하는 건 아니고 네. 인터폴의 이제 수사나 그 소재 탐지되는 어떤 그런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요 지금 증인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죠? 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당연히 안 되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더구나 또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법조인인데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럼 일단 안 되죠. 그러니까 떳떳하면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데 네. 그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MRI만 보여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뭐 그 사건과 관련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당연히 그 하나의 이제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법 절차에서 당연히 소환이 되면 나와서 밝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계속 아마 저기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겠죠. 네. 자기 대통령 선거 입후보 할 때까지. 그래서 그게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자연대 차원에서 그 박주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걸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뭐 민법상 실정 선고라든가 그런데 요건인데 그거는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제한되고 있어가지고 법적 이해 관계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 좀 네,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병력 비리 여기 있는 저 서울시장